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200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LG전자의 전자 및 정보통신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고요. 2002년 4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LG전자 및 종속회사는 가정용 생활가전, 영상기기 및 멀티미디어 제품, 차량 통신용 제품, 모니터, PC, 태양광 패널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주요 생산 및 판매 제품 유형에 따라 생활 가전 부문, TV 부문, 전장 사업 부문, 비즈니스 솔루션 부문, 이노텍 사업 부문,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OLED TV는 초슬림 월페이퍼, 롤러블 TV 등 지속적인 혁신 제품의 출시로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하고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영역에서는 동사의 디스플레이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해 제품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생활 가전 부문 38.3%, TV 사업 부문 22.8%, 전장 사업 부문 10.3%, 비즈니스 솔루션 부문 9.8%, 이노텍 사업 부문 17.2%, 기타 사업 부문 1.6%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74조 7,216억 원, 영업이익 3조 8,637억 원, 당기순이익 1조 4,1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1.4% 감소했습니다. 가전 및 TV 사업 부문의 매출이 증가했고 휴대폰 부문의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영업정지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요. 공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영업정지 자율공시입니다. 영업정지의 분야는 태양광 패널 사업이고요. 영업정지 내용은요. 최근 매출액의 1.5%에 해당되는 8,817억 원에 해당되는 태양광 패널 사업 부분입니다. 영업정지 내용은 태양광 패널 사업의 생산과 판매를 종료하겠다. 영업정지 사유는요. 태양광 패널 사업 경쟁 심화 및 지속적인 사업 부진에 따라서 이 내부 자원 효율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영향은 태양광 패널 사업의 종료, 이 단기적으로는 전사 매출액의 감소가 일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체질 및 재무 구조 개선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사항입니다. 영업정지 내용은요. 2020년도 기준의 매출액 비중이고요. 영업정지 일자는 해당 사업의 영업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서 판매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 재고가 소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네, 이 LG전자 공시 살펴봤습니다. 휴대폰 사업 중단에 이어서 이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도 물러난다는 소식인데요. 이 12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건데 네, 그렇죠. 그동안 태양광 패널 사업 상황이 어땠는지 그 중단 배경을 한번 짚어주세요. 사실상 지금 LG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 태양광 LG 사업이 좀 1985년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졌는데 네네. 1985년도에 이 다결정 태양광 셀을 최초의 개발 생산해서 이 사업화를 이뤄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 안에서는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올랐던 이력이 좀 있었는데 점차적인 어떤 중국산 이 태양광 패널의 저가 공략, 이 원가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막대한 좀 피해를 좀 봤었고 사실상 과거에 이제 웅진 에너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사업 업황 불황에 따라서 큰 폭의 손실을 내고 그룹이 크게 좀 위축되는 어떤 효과도 좀 있었죠. 네. 이렇듯 지금 대표적인 어떤 이 태양광 소재에서는 OCI 그리고 하나 큐셀, 뭐 LG전자 등등의 태양광 업체들이 좀 많은데 사실상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10년간은 장기 불황에 겪었던 그런 사업군입니다. 왜냐하면은 만들면 만들수록 생산 원가 경쟁력을 중국과 좀 비교했을 때 이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거나 그렇죠. 이 점유율에서 점점 밀리는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장기 불황을 좀 겪었다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2020년도 하반기, 네. 2020년도 4, 4분기 쪽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 중국 최대 태양광 이 웨이퍼 생산 업체에서 대규모 화재가 좀 발생해가지고 네. 이 반대 수혜가 OCI에 몰리면서 OCI의 어떤 실적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 OCI가 2021년도를 기점으로 웨이퍼 생산량이 좀 크게 좀 증가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오히려 원가율도 좀 개선이 됐고요. 실적도 크게 좀 개선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LG전자가 이렇듯 사업에 대한 어떤 이 중단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좀 나와 있는데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이 사업 경쟁 심화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 부진을 원인으로 했다는 겁니다. 네. 2010년도부터는 이 태양광 셀 테스트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 양산을 좀 본격화하면서 파일을 좀 키웠었고 2010년대부터는 이 태양광 에너지 생태계 전반에 따른 어떤 가격 경쟁력 이슈로 중국에 좀 크게 밀리면서 사실상 사업이 좀 크게 위축이 좀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전자가 이 휴대폰 이 모바일 사업 부분도 과감하게 2020년도에 2021년도 상반기 초창기에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했죠. 그렇죠.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태양광 패널 사업까지 정리를 한다는 것은 즉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 또는 네.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였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태양광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LG도 이 매각을 꾸준하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 업황 불황에 따른 원매자 그리고 이 수요에 좀 맞지 않은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은 사업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의사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사실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가격 경쟁력으로 좀 우리가 뒤처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LG전자 말고도 태양광 패널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회사들이 더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 태양광 패널 사업의 현재 상태와 또 전망을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아직은 저는 이제 이 태양광의 완제품, 태양광의 웨이퍼 생산 부분에 들어가는 어떤 이 태양광 결정체 부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태양광 소재 부분, 2021년도를 기점으로 이 K뉴딜이 활성화되면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집중되면서 네. 사실상 이 태양광 업황의 회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봤는데 네네. 사실 한 1년 반이 좀 지난 시점에 좀 보니까 태양광보다는 오히려 풍력 에너지 쪽에 오히려 사업 부분이 좀 더 확장되는 어떤 흐름은 좀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태양광의 확산세는 좀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 세계적 글로벌 시장 쪽의 어떤 마켓쉐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파이를 좀 더 넓혀가는 어떤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중국산에 크게 밀리고 있는 이제 형국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 태양광 이 완제품 이 웨이퍼죠. 태양광 웨이퍼 전지 부분에 대한 어떤 생산력은 좀 떨어졌지만 지금 소재라고 불리우는 핵심 소재 폴리실리콘을 이 OCI가 거의 뭐 전 세계 점유율 상위권을 좀 기록하고 있죠. 네. OCI의 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어떤 수요 급증에 따른 어떤 이 호불호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태양광의 소재 관련주 핵심 소재 관련주에서는 부분적인 어떤 실적의 호조나 향후 전망은 좀 더 긍정적인데 실제 이제 태양광의 이제 완제품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좀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2010년도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2010년도에 태양광 이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강원도 지역으로 해서 많은 이 세제 혜택을 좀 주고 기업 조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초와는 다르게 현재 시점에서는 이 시장이 급변하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소재 또는 핵심 소재 위주의 실적 호조를 갖는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웨이퍼의 생산력은 점점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좀 정리가 되는 어떤 흐름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태양광 패널 사업에 대한 현재 전망 그리고 상태 대표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예, 대표님, 근데 이 LG는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후에 사업성이 낮거나 아니면 그룹의 미래 중요도가 낮은 사업은 좀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른바 좀 선택과 집중에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취임 후에 그룹의 미래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정리한 사업만 10여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LG전자의 미래 먹거리 사업은 좀 어느 쪽으로 치중을 할지 궁금하거든요. 올해 초죠. 1월 달에 CES 박람회에서도 LG전자가 많은 관심을 보였던 분야가 바로 로봇이었죠. 네, 자, 맞습니다. 로봇 관련된 분야. 지금 차세대 먹거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휴대폰 사업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난 이후에 전장 디스플레이 부분에 주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사업 부분을 좀 정리하고 난 이후에 먹거리에 대해서는 회사 밝혔는데 지금 이 인력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기사를 지금 좀 찾아봤어요. 네네. 찾아봤는데 지금 태양광 패널 관련된 인력이 한 600명 정도, 그리고 에너지 사업 부분이 한 900명 정도인데 이 부분을 전량 이 역량에 맞춰 좀 분산 배치를 네. 좀 하겠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 사업이 속한 B2B 사업을 담당하는 BS 사업본부가 IT, 모니터 노트북,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상업용 TV 부분을 좀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로봇 사업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좀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 즉 힌트가 좀 나와 있죠. 태양광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 TV 모니터 부분에 인력 재배치가 있고요. 일부는 로봇 사업 부분에 많은 역량을 좀 집중하겠다는 건데, 지금 산업용 모니터라는 부분보다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LG전자가 휴대폰 라인 철수 이후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전장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 구형차들을 보면 이렇게 운전 핸들을 보면 앞에 이제 이 계기판이 네. 거의 뭐 디지털이라고 하더라도 이 화면이 좀 작죠. 맞아요. 그래서 구현되는 거는 뭐 그냥 큰 엔터테인먼트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체형으로 돼서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는 거의 뭐 대시보드 전판을 다 디스플레이로 좀 작동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차량 전장용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 기능성 향상 또는 어떤 역량이 좀 더 집중되는 흐름, 그리고 주요 먹거리라고 좀 불리는 로봇 사업에 좀 집중하는 흐름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끝으로 LG전자의 전망과 또 대응 전략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지금 LG전자 오늘 1.2%대 하락하고 있는 12만 4천 원에 좀 거래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LG전자가 기타 이 전자 이 다른 이제 전자회사에 비해서 사실상 그렇게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을 좀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사실상 이 2020년도부터 유동성 장세 대비해서 네. LG전자는 그렇게 막대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어떤, 상대적으로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LG전자 또는 LG 계열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또 주가에 조금 이 상승 반영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저점에 대비, 팬데믹이 창궐했던 저점에 대비했던 5만 원대를 기점을 한다면 한 4배 가까이 상승을 이끌었던 2020년도 하반기에 실적 기조가 있었죠. 네. 그리고 2021년도를 기점으로 딱 볼게요. 2021년도를 기점으로 딱 보면 오히려 연도 기점에서는 이 추세적으로 지금 13만 5천 원, 14만 원대를 탄탄하게 유지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만 네. 지금 현재 구간은 대부분의 어떤 추세를 좀 이탈하고 있는데, 지금 11만 7천 원대를 지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12만 4천 원이죠. 아직은 우하향 패턴이 아니라 점진적인 어떤 조정 행보 이후에 우상향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어떤 대목들이 좀 있는데, LG전자는 사업의 모멘텀 관점이 과거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유실 사업 부분을 바로 좀 정리를 해서 차세대 먹거리는 전장 사업, 그리고 이 로봇 사업에 좀 관련된 시너지가 좀 부각이 된다면 충분한 사업 모멘텀은 가져오게 되는 셈인데, 네. 자,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가장 좋은 매수 구간으로요, 11만 7천 원이 이탈된다면, 11만 7천 원이 이탈된다면 네. 뭐 가장 좋은 구간은 9만 7천 원, 9만 7천 원 구간에서 12만 원, 9만 7천 원 구간에서 12만 원 구간은 네.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도 전고 대비해서 낙폭 과대기 때문에 매수에도 아주 좋다.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하기 아주 좋은데, 오히려 낙폭 과대 시점에서는 우리가 빠르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성장성이 완연한 대형주에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네네.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